출입자 현황 수칙, 매일 작업 종료 후 청소, 지정된 창문의 절대 사용 금비, 오타금, 작업장 실내에서 절대 금연, 안전화 안전모 필수 착용, 창문 파손 시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일의 작업팀에 손해배상 청구함. 네, 조금 박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안전 그리고 온전한 보존 상태를 위해서 경고문을 써서 붙여 놨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조금 작업자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죠. 몇 개월간의 옹벽의 골조 공사가 끝나고 양생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작업들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독일식 시스템 창문으로 해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난방배관을 깔고 다시 방통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 이번 현장 골조공사를 할 때 저희 이전에 골조공사 영상들을 보신 것처럼 이 철근, 이 벽철근이 아주 많이 잡혀 있었어요. 일반 주택에서 보통적으로 벽철근 하면 10mm의 가로, 세로 철근 간격이 200에서 300 이 정도 거리에서 철근 간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현장은 10mm부터 13mm, 16mm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철근 간격은 1층 기준했을 때 절반 정도가 100 간격이고 나머지는 150 간격 그리고 일부 200 간격으로 되어 있었죠. 철근 간격이 적고 철근 양이 많다 보니까 벽 두께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레미콘을 타설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많은 철근 양 때문에 이 벽 속으로 레미콘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설을 하면서 1층 타설 때, 2층 타설 때 몇 번씩 멈추기도 했어요. 이 곳곳에 흔적들이 있어요. 1층을 보시면 이쪽도 역시 집중적으로 철근이 있던 부분인데 이쪽 코너하고 저쪽 창문, 개구부 아래쪽에 레모콘이 채워지지 못해서 여기서 한번 멈췄고요. 이 부분이 레모콘이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후속으로 면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죠. 그 1층에서는 한 2곳에 정도가 레모콘을 채우기 위해서 작업을 중단을 했었고 2층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작업을 중지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하고 2층에 가로창이 긴 부분이 2곳이 있는데 이 아래층 같은 경우는 지금 3m예요. 그리고 2층은 3.6m의 가로창이고요. 창문에 긴 하단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양쪽에서 레미콘이 치고 들어와서 이곳까지 채워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번 창에는 철근도 많은 것도 많은데 이쪽 면으로 지금 에어컨 배관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에어컨 배관이 있고 이 부분은 배구 보강을 위한 철근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완전히 막혀 있는 곳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하단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쪽 한쪽 면을 이용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온전하게 콘크리트가 다 채워질까 무척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작업을 하시는 반장님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신경을 좀 썼어요. 이곳에 채워질 수 있도록. 구간도 길고 한쪽 막혀있고 그리고 한쪽은 철근이 많고. 네, 근데 덧부집을 탈거를 하고 나서 보니 다행스럽게도 문제없이 잘 채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여기는 침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과 침실 사이에 지금 벽은 없는데 이 부분에 내장 공사할 때 벽이 만들어지고 포켓 도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파우더룸이 생기게 됩니다. 방통을 하기 전에 설비팀이 들어와서 방통 이후에 난방 배관을 깔기 위한 미리 선작업을 해주었고요. 이 부분은 비트 공간인데 화장실에서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오수와 네모수 배관이 이쪽 비트 공간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건물에서는 공간을 좀 투자를 해서 비트 공간을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설비, 전기, 기계 등의 배관들을 이 비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공간이 없으면 많이들 하는 게 내벽이나 외벽 속에 이런 관들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이런 1층과 2층이 연결된 비트 공간을 설계 당시에 꼭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 에어컨 팀이 들어와서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을 이렇게 손작업을 좀 해 놓았고요. 여기 보시면 계단 아래 이 파이프가 두 가닥 있는데 이곳으로 계단의 반대쪽 공간 쪽으로 난방 배관이 연결되는 그런 관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 작업을 해 놔야 이후의 작업들을 진행할 때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 조인데 이 보신 것처럼 계단은 경량 목구조로 했어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 조면 계단도 철근 콘크리트로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희 흉건업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도 경량 목구조 계단을 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고요. 마감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공법을 바꿔서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법적으로 계단 부분 같은 경우는 계단 마감면으로부터 천정 마감면까지 통과 높이가 21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도면에 표기된 것이 도면 치수로 216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각 구조에마다 그 오차 범위가 좀 있어요.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수직과 수평이 좀 정교하게 맞출 수 있어서 그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몇 센치, 5cm 이상 또는 더 이상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오차 범위가 발생이 돼서 마감 때 그 적정 높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준공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오차 범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함으로 경량 목구조 공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작업을 하게 되면 마감을 할 때 그 위에 마감이 목재판으로 된다 하면 그 하부에 철근 콘크리트조와 목재판 하부에 또 수평을 잡게 한 보강 목재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계단에 형성되는 두께가 점점 커져서 뺏기는 그런 치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구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 구조 위에 바로 마감을 위한 그 목재판을 시공할 수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뺏길 수 있는 몇 센치까지도 목구조로 하게 되면 살려줄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면 치수로 2160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여유치가 없어서 경량 목구조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공간에 여유가 되지 못해서 이 화장실 이 위에 공간을 최초 계획에서보다 약 20cm 정도 뒤로 미루는 설계 변경을 해 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제 의견이었는데 건축주님께서 잘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곳을 설계한 건축사님도 제 의견을 다 이해를 해주셔서 설계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간을 뒤쪽으로 밀어줬고 계단 구조를 목구조로 바꿔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 주어서 최종 마감 때까지 봤을 때 치수가 최초 도면 치수보다 여유 있는 치수로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60으로 해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람이 통행을 할 때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 오르고 내릴 때, 특히 내려올 때는 시각적으로 이 상단부의 끈 부분이 시각에 부딪히게 돼서 심리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불편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선에 걸려서 통행을 할 때 항상 의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단 천정계 부분이 시야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별로 긴 창이 있습니다. 이곳은 3.6m 창이에요. 3m는 픽스, 그다음에 60cm는 TT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층과 같이 펜슬 할 때 무척이나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이 방은 두 개의 창문이 있어요. 하나는 소방창으로 필드 창으로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체 통렬이 픽스 창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곳에 저 비닐을 떼면 저 바깥쪽에 있는 멋진 소나무가 근사한 뷰가 되어줄 겁니다. 이 창문이 소방창인데 보통 소방창을 픽스 창으로도 많이 하죠.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창문으로 해서 도로면을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창은 꼭 이중창으로 해줘야 돼요. 삼중창은 안 됩니다. 이곳에도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서 멈추게 된 그런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상단부 정도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이쪽이 전체까지 해서 매매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를 약 1시간 정도, 타설 중에 약 1시간 정도 공사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프집을 일부 철거를 해서 좀 손을 보고 바이브레다 그리고 이쪽에 따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쪽으로 다시 지입을 시켜줬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채워주게 되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과하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열도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더 이상의 단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철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있네요. 출입자 현장 수칙. 네, 작업자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은 절대 사용 금지. 외부에 비기가 있기 때문에 열지를 못해요. 잘못 열었다가 문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까지의 작업을 보았는데요. 골조는 최대한 양생을 시켜주려고 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골조의 이 물덩어리가 모든 수분이 빠지려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공사하는 단계에서 최대한이라도 수분을 배출시켜주려고 양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입주 기간을 미뤄지는 그런 다소 불편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휴먼홈과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 주셔서 양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조가 끝났고 창문을 설치했고요, 현관문을 설치했고, 그리고 바닥에 기포 콘크리트까지 타설했고요, 에어컨 배관을 시공했고, 그리고 이후 작업은 내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이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작업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열애수 환기 장치 배관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기 유선 공사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난방 배관을 시공하고 방통문을 타설하고, 그리고 또 양생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내장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는 이제 날씨를 지켜보면서 옥상부터 방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열 작업 그리고 마감 작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마음 조급히 갖지 않고 늘 휴먼홈이 했던 것처럼 부족함 없이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 사는 집을 짓다의 휴먼홈 소장 최통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